자, 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우리 임용 물리 이제 시험 2025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1월달 첫 번째 이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 커리큘럼은 제가 학습 전략,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 일단 말씀 잘 드렸거든요. 그래서 1월달하고 2월달은 일단 기본입니다. 기본은 이제 일반 물리학이죠. 근데 일반 물리학 안에는 물리 1, 2,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 하시면서 여러분들 물리 원투 문제도 풀어보는 것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리 공부는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식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뭐 이해는 당연한 거고 그거를 문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기출 문제들 보시면 우리 이제 물리 교육은 빼고요. 21문제, 23문제죠. 23문제 중에서 6문제 물리 교육은 빼면 여러분들 우리 17문제, 17문제 다 계산 문제거든요. 그럼 그런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문제들 좀 풀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지만 너무 전공에 맞춰서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공에서 배웠던 그 수많은 여러분 수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절대로 다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학을 배우러 지금 물리학과에서 우리 또는 물리교육과에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임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를 가르치기 위한 기본적인 수학적인 실력 그 다음에 수학적인 의미만 여러분 파악하면 되지 너무 수학에 매몰되셔서 정말 중요한 물리적인 개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도 많이 강조드린 말씀인데 꼭 한번 합격 전략 설명회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 일반 물리학 1장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요 교재는요 학원에서는 다 무료로 배부려 드릴 거예요. 또 우리 카페에 오시면 제가 파일로도 다 업로드해 드렸으니까 패드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그대로 쓰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 학원에서 우리 여러분 받아가셔도 되니까 잘 여러분들이 교재 활용하시면서 문제도 풀어주시면 되고 제가 우리 하고 이제 수업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들 문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다 우리 카페를 통해서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카페에 있는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기출됐었던 문제들 다 풀이도 여러분들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을 보시면서 잘 카페에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 우리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 전공, 그러니까 내용학을 두 개로 나누면 물리교육론이 있고요. 우리 이제 전공이 있는데 전공도 우리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물리학에 대한 문제, 일반 물리학의 내용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고요. 일반 물리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다 전공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물리학과 전공에서 배웠던 문제는 도대체 어떤 유형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어떤 게 약간 느낌이 다른 거냐면 알잖아요. 일반 물리학에서의 역학과 일반 물리학, 그 다음에 우리 전공에서 배웠던 여러분들 해석역학에서 배웠던 역학이 약간 내용이 다르죠. 물론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일반 물리학에서도 오늘 요번에도 여러분들 4문제, 5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근데 일반 물리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주 다수 출제가 됐어요. 다수 출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량, 충격량 일반 물리학으로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습니다. 회전역학 문제 일반 물리학으로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습니다. 올해도 회전역학, 수직축 정리,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풀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인공위성의 탈출 속도를 이용해서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다 일반 물리학 안에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물리학에서 풀 수 없는 게 이제 라그랑잔 역학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풀 수 없어요. 이건 이제 전공 배우셔야 되죠. 해석 역학을 배워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 근데 라그랑잔이라고 해서 해석 역학 전체를 다 배워야 되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분야가 딱 있습니다. 매년 라그랑자 문제 매년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라그랑자 역학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석 역학 전부 다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뭐 구좌표계와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변환하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에. 만약에 문제에서 필요하면 다 자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임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물론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좀 생각하시면서, 자, 1월달, 2월달 7주 동안입니다. 7주 동안의 일반 물리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학이랑 전자기. 자, 요 두 가지 내용들 우리가 정리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학 전자기라고 해서 내용이 적진 않아요. 여러분 역학도 고전 역학이 있지만 우리 열역학도 있고 유체역학도 있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할 거고요. 전자기도 우리 전기장, 우리 자기장, 또 전위,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전자기 유도 이런 것들도 다 다룰 거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잘 여러분들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서, 자, 교재에 있는 필수 문제도 우리가 풀긴 할 거지만 예제 문제도 제가 일반 물리학 기출 문제들을 다 또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답안지랑 그다음에 문제들도 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시간을 좀 잡아서 언제, 근데 그거는 제가 또 따로 풀이 과정을 다 써서 또 업로드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런 업로드된 해설지, 풀이가 적혀져 있는 문제들도 이제 보시면서 하나는 그냥 빈칸, 답만 있고 빈칸으로 되어져 있는 파일을 올려드릴 거고 또 하나는 해설 풀이가 있는 파일도 올려드릴 거니까 그런 두 개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자습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반 물리학 기출 문제만 드릴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문제들도 일반 물리학 기출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풀이 해보면서 연습해 볼 만한 문제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잘 연습하셔서 자, 풀이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 정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우리 6페이지의 첫 번째 좌표계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표계에 대한 특징들, 내용들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냐라는 것들도 같이 우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좌표계 하도록 합시다. 좌표계. 자, 1장이에요. 자, 1장은 자, 벡터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 벡터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인데, 자, 절대로 여러분들 벡터라고 해서 막 어렵게 수학적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벡터 계산들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어려운 것들이 절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늘 좌표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좌표계가 우리가 특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뭐 있냐면 직각좌표계, 직각좌표계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우리 무슨 좌표계? 우리 극좌표계, 극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원통좌표계, 원통좌표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는 여러분들 많이 우리 표현하죠. 여러분들 우리 직각좌표계는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X하고 Y하고 Z로 표현해 주는 게 직각좌표계. 극좌표계는 우리 R, 세타, 파이로 표현해 주는 것들 그림 그리는 거 그냥 생략할래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막 그림 그려서 계산하는 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R, 세타, 파이. 원통좌표계는 R, 로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파이, 세타하고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자 요런 좌표계를 표현해 주는 게 원통좌표계. 특히 이제 원통좌표계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뭘 많이 이용할 거냐면들 자기장을 표현하거나 나타낼 때 이거 원통좌표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른 나사의 법칙, 뭐 이거 똑같죠? 우리 앙페르의 법칙 사용해 주는 것들. 그래서 원통 좌표계는 자기장 파트를 할 때 주로 나타나는 물리냐 좌표계. 극좌표계는 여러분 좀 두 가지가 있어요. 극좌표계는 여러분들 우리 평면 극좌표계랑 평면 극좌표계와 그 다음에 우리 구좌표계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좌표계. 평면 극좌표계, 구좌표계 다 쓸 거예요. 대신 이것도 되게 복잡하지만 그거 다 하지 않아요.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하면 돼요. 처음부터 막 증명하느라고 여러분 절대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평면 극좌표계는 주로 어떨 때 사용할 거냐? 이거는 우리 행성의 운동이에요. 행성의 우리 무슨 운동 다룰 때 여러분들 타원 운동, 행성의 타원 운동 다룰 때 우리 극좌표계를 여러분 사용할 겁니다. 행성의 타원 운동. 2차원이죠. 2차원 타원 운동에서 극좌표계 사용할 거고요. 평면 구좌표계는 쓰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역학 다룰 때 구좌표계를 그때 한번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또는 안 나와요. 평면 극좌표계도 한 문제, 작년에는 우리 구좌표계도 안 나왔고 평면 극좌표계도 안 나왔어요. 둘 다 안 나왔습니다. 원통좌표계 나왔냐? 원통좌표계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직각좌표계, 문제 좌표계라고 해서 막 이게 모든 문제들마다 좌표를 다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문제들을 풀 때는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전자기에서는 전기장에서 우리 라플라시안, 우리 방정식 라플라시안을 이용해서 풀 때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때 극좌표계가 사용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한 자료가 다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활용만 해주시면 되지 그걸 다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는 전공 시간에 이걸 다 외워야 됐었어요. 다 증명도 해보셨을 것 같고 그렇죠? 증명해봤나 모르겠네.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되게 어려운 내용들도 하셨는데 우리 시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계는 직각좌표계, 극좌표계, 원통좌표계 같은 것들은 사용이 될 거고요. 대신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들은 얘기해 주셔야 되냐면 직각좌표계하고요. 직각좌표계하고 그 다음에 극좌표계 중에서 평면 극좌표계 얘네 둘의 관계는 조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 전공 가면들 우리 행성의 운동을 표현할 때나 또는 우리 라그랑지안 역학을 표시할 때 그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에서 다 주어지고 그거 써먹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직각좌표계와 평면 극좌표계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표현해 줄 수 있느냐 요런 것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개의 좌표가 있지만 다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할 거니까. 그래서 직각좌표계와 우리 평면극좌표계의 관계에 해당되는 내용만 좀 비교해서 교재는 없어요. 교재는 없지만 이거 잘 한번 필기하시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관계에 대한 것들만 잠깐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직각좌표계. 직각좌표계는 우리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각좌표계. 와 극좌표계 의 관계. 극좌표계도 우리 평면입니다. 평면 극좌표계에 해당되는 내용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평면 극좌표계 2차원만 다룰 거예요. 2차원
2차원, 3차원까지 가면은 우리 구좌표에 되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다. 자, x하고 y축이 자 요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x, y축. 그 다음에 어떤 벡터가 요렇게 있어요. 어떤 벡터. 자, 크기를 우리 r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세타라고 자 요렇게 우리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크기가 r이고, 자, 세타,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도를 세타. 그러면 이 벡터를 우리 무엇과 무엇으로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자, 얘를 rx 성분, 얘를 우리가 ry 성분이라고 하면 r과 rx, ry의 관계를 세타와의 관계로 표현해 주는 것들을 우리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x를 우리가 극좌표계 r과 세타로 표현하면 우리는 얼마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rx는 r에다가 우리가 무엇에 해당돼요? 늘 코사인 세타에 해당됩니다. ry는 당연히 우리가 무엇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크기만 얘기하죠. 크기만 얘기할 거예요. 사인 세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직각좌표계죠. 그럼 Vx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거냐? Vx는 우리 당연히 dt분의 d, x, 자, d, r, x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우리 dt분의 d, 자, 이거는 우리 아주 많이 합니다. 얘는 r, x의 다시입니다. 우리 dt분의 d는 우리 다시라고 하는 기호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죠. 우리 시간에 대한 미분입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vy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냐면, 자, dt분의 dry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얘도 마찬가지 ry의 다시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직각좌표계예요. 그냥 x 성분과 y 성분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a의 x 성분 어떻게 표현할 거냐? dt분의 d, v의, 자, 우리 x입니다. 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니까, 여기 x. 그럼 얘는 v의 x의 다시입니다. 또는 rx의 2-입니다. 2-은 우리 두 번 미분한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죠. 자, 우리 dt의 제곱분의 d제곱, 우리 x를 우리는 x의 2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미분. 그래, 마찬가지 ay도 마찬가지예요. ay도 자, dt분의 d, v의 y입니다. 표현해 주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 vy의 다 또는 우리 ry의 2-입니다. 이런 것들이 표현이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타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좌표계에 우리가 비교하고 나타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극좌표계로 표현한 평면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가 달라요. 우리가 이 rx하고 ry를 우리가 이 x하고 y 성분, 자, 요렇게 표현해서 여기를 우리가 우리 i 햇이라고 하고요. i 햇. 그 다음에 얘를 표현해 준 게 우리 j 햇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위 벡터로도 우리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극좌표계는 r 방향의 벡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얘를 r 햇 벡터. 자, 세타 방향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타 햇이라고 하는 r 햇과 세타 햇이라고 하는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예요.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고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각좌표계를 평면 극좌표계로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 거냐라는 것들을 먼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얘네들이 여기 있다 요렇게 우리 회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요렇게 회전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벡터가 지금 잠시 후에 요렇게 r 햇 벡터는 이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 햇 벡터는 자, 요렇게 해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를 우리가 델타 세타만큼 돌아갔다라고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델타 세타. 자, 그러면 우리 델타 세타만큼 돌아가면 우리 요 관계식 잘 이용하면 아랫만 비교하세요. 아랫만 비교하면 처음에 아랫 방향이 자 요렇게 있었는데 잠시 후에 연결해 보면 우리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아랫 방향이 자 요렇게 바뀌고 여기가 델타 세타라고 자 요렇게 주어진 거죠. 자,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요렇게 변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변화량
델타 R 햇이라고 하면 요렇게 우리 변한 경우가 우리 R 델타 R 세타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R 햇에다가 우리가 뭐가 변한 거예요? 델타 세타만큼 변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는 우리가 dt로 바꿔서 자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r 햇의 닷은 세타 닷의 r 우리가 햇입니다. 이런 형태로 얘는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햇 벡터가, 그럼 직각좌표계는 xy가 변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 이 좌표계를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또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들로 그냥 가름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대해서 배울 때는 행렬도 어차피 하셔야 돼요. 그때는 우리 선형 선형 수학을 늘 우리가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수학을 해야 되지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는 필요하진 않습니다. 역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 이번엔 세타 햇 벡터를 보세요. 세타 햇 벡터는 처음에 어느 방향이었어요? 처음에 어느 방향? 자, 이 방향이었습니다. 처음에 요게 세타 햇 방향. 근데 잠시 후에 얘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세타 햇 방향이 이렇게 변하고, 얘가 여기도 델타 세타예요. 델타 세타. 그럼 세타햇의 변화량은 요만큼이 변화량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얘가 델타 세타 햇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우리 세타 햇에다가 우리가 무엇이 변했습니다? 델타 세타만큼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변을 dt로 나눌 거예요. 이것도 d로 바꿉니다. 얘도 dt, 그래서 얘도 d로 자 이렇게 우리 바꿀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방향이 여러분들 이 방향이에요. 우리 단위 벡터가 요 방향으로 좀 설정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중요합니다. 자, 요 해당되는 dt분의 d 세타 햇이라고 하는 dt분의 d 세타 델타 세타에 해당되고 잠깐만요. dt분의 d 세타 얘를 나타내 주는데 r 세타에다가 죄송합니다. 방향이 얘가 우리 마이너스 r 햇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r 햇 방향. 얘네들은 그대로 세타 햇 방향으로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이것도 세타 햇 방향 표현해주고 r 햇 닷은 세타 닷 r 햇 맞고요. 그 다음에 세타 햇 얘는 우리 세타 햇의 닷은 마이너스 r 햇의 r 햇 방향이고 세타 햇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일단은 판단해 줄 수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비교해서 일단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맞나요? 세타햇 크기가 dt분의 d세타에 해당되고 방향은 자, 요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요 방향은 세타 햇 방향이죠. 자, 크기는 r햇이고 다시요. 여기 r햇이고 자, 그다음에 요만큼 변화된 게 자, 요게 우리가 델타 r 햇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자, 크기 반지를 이제 부채꼴로 우리가 근사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r 햇에다가 델타 세타. 그렇죠? 그 다음에 양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r 햇 닷은 세타 햇 dt분의 d세타가 세타 햇에 해당될 거예요. 세타 닷에 해당되고 r 햇 방향의 크기로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세타 햇만큼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얘는 크기는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크기는 세타 햇이잖아요. 세타에서 해당되고 얘는 그럼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방향입니다. 그럼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냐면 우리 마이너스 r 햇 방향이에요.
얘가 플러스 아랫방이니까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R 햇이라고 하는 값으로 좀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비교해 일단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세타 햇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미분해서 표현해 주면 자, 우리 세타 닷의 햇이에요. 마이너스 R 햇의 세타 햇이라고 하는 자, 세타 요거는 표현해 줄 거니까 방향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세타 닷이라고 하는 자, 요 내용들로 우리가 비교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R에서 자, 이렇게 나와요. 방향은 마이너스 R 방향.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리 극좌표계에서 R 벡터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 약속했습니다.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우리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z를 다 우리 단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R 벡터는 그냥 R하고 R 햇만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세타햇은 표현하지 않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R과 R 햇으로만 표현하는 자, 내용들을 일단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일단은 비교해 줄 수가 있어야 될 내용들 해당이 됩니다. 상황이 달랐나요? 세타에 해당되고 얘는 크기가 무엇에 해당될 거니까 R 햇에 해당되고 요거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R 벡터 여기 좀 표현이 달랐네. 자, 얘 크기는 자, 요거 분의 요것에 해당되는데 얘는 우리가 크기는 어느 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방향이 일단은 방향이 세타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세타의 방향 그리고 얼마만큼 델타 여기다 세타를 곱해줘서 여러분들 여기 dt를 표현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요. 헷갈렸네요. 세타 우리 햇의 세타 닷 세타이죠. 세타 닷의 세타 햇이라고 하는 세타 햇의 세타 닷이라고 하는 자, 요렇게 나타내셔야지 올바른 표현. 방향은 세타의 방향, 변화량은 델타 세타.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 표현해 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자, 요거 표현하죠. 자, dt분의 dr 벡터를 표현할 거예요. 그럼 얘는 r 벡터의 닷에 해당되고 얘가 v 벡터에 해당. 자, 요게 나중에 극좌표계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극좌표계에서 특히 이제 우리 유효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아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거 미분 규칙.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미분합니다. 근데 R 햇 벡터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요렇게 나와서 세타 우리 다 세타 햇이라고 하는 요런 내용들이 우리가 등장합니다. R은 당연히 하나 있어야 되고 그죠? 플러스 R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 아주 많이 나오게 돼요. 특히 나중에 우리 V 벡터 두 개 내적하는 것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얘가 우리 V의 제곱이에요. 유효 포텐셜 에너지에서 우리 2차원 평면으로 돌고 있는 행성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때 요 식을 우리가 직각주 그냥 V 제곱이 아니라 요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방법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R 닷의 R 햇 그 다음에 아래 세타 닷의 세타 햇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R 닷의 R 햇 플러스 R 세타 햇의 세타 닷 해당되는 이것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R 햇 벡터와 세타 햇 벡터는 반드시 여러분 수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R 햇 벡터와 세타 햇 벡터를 내적하면 이거는 무조건 0대예요. 그 다음에 R 햇 벡터하고 R 햇 벡터를 내적하거나 또는 세타 햇 벡터와 세타 햇 벡터를 내적하면 이거는 무조건 1 나오죠. 그에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적 해당되는 물론 이제 크로스 곱하면 이제 달라지면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것끼리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평면 극좌표계에서의 성형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구나. R 닷의 제곱 플러스 R 제곱 세타 닷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속도의 제곱이잖아요. 속도의 제곱. 그거를 우리 2차원 평면 극좌 표계에서 우리 운동하는 물체를 극좌 표계로 표현하면 속도는 요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이건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자, 이거는 기출문제에서도 여러분들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나온 적은 없지만 있어요. 좀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출제됐었던 문제들은 이것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가속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dt분의 dv 얘기하는 거잖아요. dt분의 dv. 그래서 자, 요거를 미분할 거예요. 또 시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좀 항이 많아집니다. 항이 많아지면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시간에 대해 미분하니까 R단 미분합시다. R단. 그럼 R2-이에요. 그 다음에 R hat.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또 플러스, 두 번째 거 미분합시다. R-에 set R hat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R hat 미분하면, 요거 나온다고요. 세타 닷에 세타 hat. 요렇게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덩어리 또 미분합시다. 첫 번째 거 먼저 미분하세요. R 닷에 세타 닷 세타에 플러스. 자, 두 번째 거 미분할 거예요. R에다가 세타에 2닷입니다. 곱하기 R hat. 마지막 세 번째 거 세타 hat 미분합니다. 세타 hat 미분하면 마이너스 R hat 세타 닷. 보통 이제 이걸 먼저 많이 쓰죠. 세타 hat 그 다음에 R hat을 많이 씁니다. 우리 단위 벡터 어차피 뒤로 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닷을 먼저 쓰고 세타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R 세타 hat인데 세타 hat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제곱이 되고 R hat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어 놓으면 R hat끼리 묶읍시다. R hat. R은 여기 있고 R에도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R 2다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은 이게 R의 성분의 가속도. 자, 플러스, 자, 두 번째 거 세타 hat끼리 묶어봅시다. 그럼 얘는 R 세타, R 닷 세타 닷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 먼저 쓰죠. R에다가 세타에 2다 쓰고요. 플러스 2 R 닷에 세타 닷 세타 hat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가 있어서 우리 평면 극좌 표계에서의 가속도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물리적인 의미.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물리에서는 계산보다 의미 찾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R의 2-이라는 얘기는 R 방향으로,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분들 타원 운동하고 있습니다. 타원 궤도. 그럼 여기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R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인공이 이렇게 지금 돌고 있어요. 이게 R 방향에 해당돼요. 자, 그럼 여기 세타라고 여기 설정할까요? 그러면 얘가 원 운동하면 이렇게 타원 운동합니다. 타원 운동하면 R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R이 변하는데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R 방향의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을 가속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R이 변하면 살아남을 거예요. R이 변. 당연히 R이 세타는 무조건 변하죠. 근데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 많이 썼었던 게 세타 닷은 우리 이거 오메가라고 쓴 거랑 굉장히 각속도였어요. 각속도. 또는 각진동수라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각속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타의 2닷은 우리가 뭐랑 똑같냐? 여러분들 알파예요. 각가속도. 얘는 각속도. 알파는 각가속도예요. 각가속도라고 해서 우리 오메가와 알파를 세타 닷과 세타의 2닷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각속도 당연히 돌고 있으니까 세타의 변화 있을 거죠.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타의 2닷.
세타의 2다.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 이것도 우리가 비교해 줄 수 있지만 자 근데 자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우리 첫 번째 만약에 어떤 문제를 등속 만약에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속 원운동. 원운동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럼 등속 원운동을 하면 이 중에서 뭐가 0이 될까요? 등속 원운동 하면 당연히 R 방향은 변화 없어요. R 다시나 R의 2다. 무조건 우리가 0입니다. 그렇죠? 등속 원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빠르기가 일정한 거예요. 빠르기가 일정하니까 모두 0이 될 거냐면 여러분들 세타에 당연히 2닷도 여러분들 이것도 0이에요. 세타는 변화가 있긴 하지만 등속 원운동이니까 세타의 변화량은 일정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날아가고 요거 날아가고 요것도 날아가니까 이때는 가속도가 우리가 얼마?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 그 유명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이게 구심 가속도가 된다고요. 구심 가속도. 근데 우리 구심 가속도는 그냥 구심 가속도의 의미에서 문제 계속 풀 거지 이런 것들을 막 써먹을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나온 기출문제들은 요건 있어서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수평면상에서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등속 원운동하는 부등속 원운동이에요. 부등속. 우리 주로 어디에 연직면이에요. 중력장의 영향을 받아서 연직면에서 등속 원운동하는 부등속 원운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운동이니까 R 다시라 R의 2다 이런 거 다 0대예요. 부등속 원운동도 대신 부등속 원운동은 세타가 변화가 되긴 하지만 세타가 일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세타의 2-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가속도는 자 이거는 무슨 방향의 가속도만 있는 거예요? R 햇방의 가속도만 있지만 이때는 가속도가 자 이거 날아가지만 이거는 살아남아요. 마이너스 R 세타의 닷의 제곱 R 햇 성분이 존재하고 또 여기에서도 요게 살아남습니다. R 닷은 없어지지만 플러스 R 세타의 2 세타 햇 방향으로 살아남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구심 가속도라고 하고요. 구심 가속도. 요게 그 유명한 우리 무슨 가속도에 해당됐었냐면 이게 우리는 우리 접선 가속도에 해당됐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R 오메가의 제곱 R 알파. 우리 알파 각가속도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식이었었어요. 그래서 구심 가속도와 접선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지만 요 정도의 스토리 정도는 조금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전공에서 해석역학에서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에서는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 역학 전공 들어가서 여러분들 배우셨던 일반 역학 또는 해석 역학에서는 필요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책 여러분 보셨나요? 메리온이나 또는 파우스 책을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다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극좌표계와 직각좌표계가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내 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비교도 조금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벡터에 대한 스토리인데 자 교재엔 없지만 좀 많은 내용들 좀 얘기할 거고요. 뭐 특별하게 우리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라든가 뭐 벡터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쭉 해서 읽어보셔도 돼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스칼라 곱이랑 벡터 곱도 여러분들 많이 했어요. 스칼라 벡터 곱. 그래서 스칼라 벡터 곱에 해당되는 특징들은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벡터는
간단하게 뭐 벡터 성분 분해 뭐 이런 것들은 다 직각좌 표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교하시면서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만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가지 특징. 자, 스칼라 곱이라고 할게요. 스칼라 곱. 그럼 스칼라 곱은 우리 어떻게 정의됐었냐면, 자, 두 벡터를 스칼라 곱합니다. 라는 거는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우리가 뭘 곱하는 거?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를 우리가 스칼라 곱이라고 하지요. 자, 근데 우리 의미를 좀 기억합시다. 우리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코사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는 두 벡터의 어떤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 나란한 성분끼리.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 이런 의미였다고요.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 자, 그래서 기하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벡터가 있고 두 벡터의 사이값을 세타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 A 벡터 중에서 B 벡터와 나란한 성분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건 A 코사인 세타일 거예요. B 벡터 중에서 A 벡터와 나란한 성분 이렇게 수선 내립니다. 수선 내리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게 우리가 B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이때 두 벡터 A 벡터에다가 B 코사인을 곱하거나 B 벡터에다가 A 코사인을 곱하면 그게 우리가 스칼라 곱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우리가 판단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A 벡터 우리 크기도 잠깐 좀 얘기를 하죠. 일단은 수학적으로 좀 표현해 주면 여러분 A 벡터 단위 벡터로 표현하자면 AX의 I 햇 플러스 AY의 우리 J 햇 그 다음에 플러스 AZ의 우리 K 햇 단위 벡터를 표현해 줄 수 있죠. B 벡터도 우리가 표현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B X의 I 햇 플러스 BY의 J 햇 플러스 자 BZ의 K 햇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A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그대로 이용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Z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B 벡터의 크기도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 B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BZ의 제곱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적이라고 하는 건 단위 벡터로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단위 벡터는 여러분들 다 세 개가 무슨 관계예요? 수직 관계. X, Y, Z축이 있으면 X방향의 단위 벡터 I 햇, Z방향의 단위 벡터 J 햇, Y, 우리 X, 죄송합니다. X, 틀리죠. 무조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X, Y, Z가,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Z방향의 단위 벡터는 KH라고 하는, 자, 요렇게 해서 얘네 두 벡터가 다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내적하면 다 무조건 1대예요. 여러분들, 단위 벡터의 정의, 단위 벡터, 유닛 벡터라고 하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얼마예요? 크기가 1이고 무엇을 알려주는 벡터?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가 우리가 단위 벡터에 해당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i햇과 j햇, 여러분들 i햇과 i햇을 내적하거나 j햇과 j햇 벡터를 내적하거나 k햇 벡터와 k햇 벡터를 내적하면 이거는 다 무조건 1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i햇 벡터에다가 j햇 벡터를 내적하거나 j햇에다가 k햇을 내적하거나 k햇에다가 i햇을 내적하면 이건 무조건 다 0 나오지요. 코사인은 나란한 성분끼리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요거는 알아야 돼요. 일반 물리학에서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물리에서 정의된 공식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 내적으로 정의된 물리량들이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일 공식 기억나요?
한일의 양, 아유, 기억하셔야 되죠. 한일의 양은 힘에다가 뭘 곱하셔야 돼요? 아우, 변위 벡터를 내적한 게. 스칼라죠. 두 벡터를 내적하면 또는 스칼라 곱을 하면 스칼라 물리량이 나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또 일률도 있었습니다. 일률은 힘에다가 우리 속도 벡터를 내적하면 이게 우리가 일률에 해당됐었어요. 일률. 역학에서 나오는 정도 뭐 요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전자율은 전기선속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전기선속은 전기장 벡터에다가 면적 벡터를 내적한 값. 자기선속, 자속도 있었습니다. 파이 b라고 해서 늘 b에다가 우리 면적 벡터를 내적한 값. 이런 것들로도 표현해 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주 많아요. 우리 내적에 해당되는 건 뭐 아주 많기 때문에 자, 좀 비교해서 판단해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우리 벡터곱이었습니다. 벡터곱,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외적 또는 가위곱이라고도 표현해 주는데, 자, 정의는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내적해 준 값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것들. 자, 사인 세타가 곱해주는 의미, 사인은 수직일 때 최대니까 두 벡터의 수직, 성분, 끼리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벡터곱에 해당되는 특징들 가지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벡터곱은 벡터가 등장해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두 벡터를 우리 벡터곱하면 벡터가 나와요. 그럼 벡터는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무슨 법칙?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방향을 우리가 판단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손 법칙. X, Y, Z. 그렇죠? X, Y, Z, Y, Z, X. 그 다음에 Z, X, Y. 이런 순서죠. 그렇죠? 순서들 쭉 해서 룰 같은 것들을 잘 비교해서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것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IS에다가 JS를 크로스 곱하면, 벡터 곱하면 K의 방의 벡터가 나오고요. JS에다가 K의 벡터를 외적하면 I의 방에 나오고요. KS에다가 우리 IS를 벡터 우리 곱하면 얘는 우리가 J의 방향이 나옵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JS에다가 IS를 크로스 시키면 마이너스 KS. KS에다가 JS를 크로스 시키면 마이너스 IS. 그 다음에 우리 IS에다가 우리 KS를 크로스 시키면 얘는 우리 마이너스 JS이 나오는 자, 이런 특징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벡터곱 비교해서 판단해 주는 것들이 잘 좀 여러분 비교해. 그래서 벡터 곱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뭘 여러 가지 증명하거나 또는 우리 미분방정식 같은 것들을 풀이할 때는 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우리가 등장했었던 우리 내용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사이클로트론이라든가 나선운동 같은 뭐 작년에도 이제 우리 나선운동들이 우리 사이클로트론 같은 것들이 비슷하게 우리 출제가 되기도 우리 나왔었는데, 우리 비슷한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자기력 공식 중에 이제 이건 이제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 가지 이것도 먼저 우리 많이 쓰이는 이런 것들로 정의되어져 있는 물리 공식이 여러 개 있습니다. 먼저 역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회전력 공식이었어요. 토크 공식입니다. 회전력은 R 벡터에다가 힘 벡터를 우리 벡터곱을 했을 때 나타내주는 물리량. 각운동량이었어요. 각운동량은 R 크로스 P라고 하는 자 값으로 표현해 주는 것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죠. 자, 뒤로 넘어가면 우리 자기력이 등장합니다. 자기력은 Q, V, 크로스 B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이때 두 벡터를 크로스해서 우리 F 방향을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V가,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V가, 자, Vx, I hat, 그 다음에 플러스 V, Y, J hat, 그 다음에 플러스 VZ, K의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어떤 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3차원 입자. 자기장도 3차원. 근데 자기장은 3차원 잘 안 나오잖아요. 자기장은 주로 한쪽 방향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좀 편리하긴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BX의 I에, 그 다음에 BY의 J에, 플러스 BZ의 K이라고 하는, 자, 이런 벡터들이 있어서 두 벡터를 크로스할 거예요. V에다가 B를 크로스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뭐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해줬었죠. Vx I에 플러스 Vy J에 플러스 VZ에 우리 K에 S가 크로스 BX의 I에 플러스 B, Y의 J에 플러스 B, 우리 Z의 K이라고 하는, 자, 얘네 둘을 여러분 크로스 해줘야 돼요. 근데 다 전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크레머 공식이라고 하는 걸 알려줬습니다. I의 성분, J의 성분, K의 성분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첫 번째 거, 이거 순서 중요하죠? 그래서 Vx, Vy, 자, VZ, Bx, 자, By, 자, B, 그 다음에 Z 이렇게 나오면 우리 순서 이거 많이 했을 거예요. I의 성분은 얘 곱하기 빼기 얘.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대로 써줬습니다. 여기에 Vx, 여기 Vy. 자, 여기도 bx, by를 자, 이렇게 우리가 써준 다음에 우리 j의 성분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렇죠? 자, k의 성분은 이거 곱하기 빼기 이거. 여러분 계산해 준, 자,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쓰면, 자, 세 덩어리 나와요. i의 성분, J의 성분, 그 다음에 K의 성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해 줄 수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셋 중에서 셋 중에 두 개 0이에요. 원래 자기장은 X방향, Y방향, Z방향 보통 한 방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도도요, 초기 속도방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속도에 따라서 방향이 휘어지면 얘네들은 이제 다 등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세 개 중에서도 뭔가 하나는 0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건 다 쓰셔야 되고, 자기장은 처음에 설정된 거를 그대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I의 성분은 VY BZ 마이너스 VZ B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거 곱하기 빼기 이거 곱하기 빼기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 J의 성분은 우리 V의 Z, 자, BX 마이너스 V의 X BZ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K의 성분은 V의 X BY 마이너스 V의 Y BX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 X, Y, Z 성분들을 그대로 판단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이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의미, 내적과 외적의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은 잘 비교하시면서 정리해 주셔야지. 자, 그냥 1장 벡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여러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좀 비교하시면서 정리하는 것들, 그거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이제 다룰 거니까. 자, 벡터에 해당되는 내용 1장이죠. 자, 1장 내용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체 운동 기술하는 것들 1차원, 2차원 운동에 대한 기술들 같이 2, 3장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